자, 만약에 말이죠. 최첨단 AI 의료 기술을 수십 년도도 된 아주 낡은 법으로 규제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이 아주 혁신적인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이름하여 디지털 의료제품법인데요. 이 법이 대체 어떻게 헬스케어의 미래를 바꾸게 될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딱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기술이 법을 너무 앞서가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디지털 딜레마부터 시작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새로운 규칙은 뭔지, 또 복잡한 기술들을 어떻게 딱 세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했는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법이 어떻게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심지어 미래의 청사진이 될 수 있는지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디지털 딜레마입니다. 요즘 보세요. 스마트폰 앱으로 혈당을 척척 관리하고 인공지능 AI가 엑스레이 사진만 보고 암을 진단해내는 시대잖아요. 기술은 정말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과연 법은 그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최신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걸 심사하는데 기준이 1980년대에 쓰던 그 다이얼 돌리는 유선 전화기 규정인 거예요. 이거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믿기 힘드시겠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바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였어요. 기존 법들은요, 딱 눈에 보이는 기계나 손에 잡히는 알약 같은 것들만 생각하고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소프트웨어나 AI 알고리즘 같은 걸 이 낡은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뭐부터 삐걱거리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게 의료기기야? 아니야?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그냥 꽉 막혀버린 겁니다. 자, 이 엄청난 혼란을 끝내기 위해서 한국이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기존의 낡은 법을 어설프게 고치는 대신에 아예 판을 새로 짠 거죠. 디지털 기술만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규칙, 바로 디지털 의료제품법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법의 목표는 정말 딱 한 가지, 아주 명확합니다.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디지털 기술에 꼭 맞는 맞춤 정장 같은 규제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혼란은 싹 없애고 산업 발전에는 오히려 속도를 붙여주겠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이 물리적인 장치 중심의 낡은 법 체계가 AI와 소프트웨어라는 새로운 현실과 꽝 하고 부딪히면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25년 1월 드디어 마침내 디지털 기술만을 위한 전용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시대가 저물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순간인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법이 대체 어떻게 이 복잡한 디지털 헬스 기술의 세계를 정리했을까요? 그 해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똑똑했어요. 바로 분류였습니다. 모든 걸 딱 세 가지의 명확한 카테고리로 나눈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디지털 의료기기입니다. 이건 AI 진단 도구처럼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직접적으로 쓰이는 것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 융합의약품. 이건 이름 그대로 약이랑 디지털 센서 같은 게 합쳐진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디지털 의료 건강지원기기인데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워치나 건강관리 앱처럼 직접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건강을 챙기도록 도와주는 제품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딱 나눠놓으니까 맞춤형 규제를 위한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진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정의를 넘어서 실제로 기업들이 뭘 지켜야 하는지, 어떤 규칙들이 새로 생겼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었냐면요. 일단 이제 기업들은 이 새로운 법에 따라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킹 같은 걸 막기 위한 사이버 보안, 이거 이제 선택이 아니라 완전 필수가 됐어요. 또 정말 중요한 건 환자들의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 그 규칙이 법으로 딱 정해졌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 규정까지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소프트웨어, 특히 다른 기계 없이 소프트웨어만 딱 있는 제품에 대한 접근 방식이에요. 하드웨어랑 같이 묶여있는 소프트웨어랑은 다르게 이런 독립형 소프트웨어는 서류 심사만으로도 품질 관리가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유연하고 빠른 길이 열린 거죠. 이야, 이건 정말 소프트웨어라는 게 뭔지 제대로 이해하고 만든 규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 법이 가져올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혁신적인 변화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다들 이 법을 두고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걸까요? 가장 큰 변화, 그건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예전에는요, 아주 엄격한 의료법 때문에 실제 환자들의 데이터를 모으는 게 거의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법이 실제 임상 데이터 평가라는 아주 특별한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길을 확 터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관심의, IRB라고 하는데요. 이걸 다 거쳐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부가 승인한 계획만 있으면 그런 복잡한 절차 없이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전에는 아주 큰 대학병원 같은 데서나 겨우 가능했던 데이터 수집을 이제는 우리가 가는 동네 의원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와, 이건 데이터의 양과 질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혁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 바로 구성요소 성능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약업계로 치면 약의 핵심 원료를 따로 등록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된 제품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AI 알고리즘이나 센서 같은 핵심 부품만 따로 떼어서 평가하고 승인해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제도 하나가 디지털 헬스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기업들이 완성품 하나를 만들어서 병원에 직접 하는 이른바 B2H 모델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미리 성능을 인정받은 AI 알고리즘 같은 핵심 부품을 다른 회사에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B2B 시장이 열린 거죠. 이거 마치 미리 만들어진 성능 좋은 레고 블록을 사다가 내 제품에 깍 끼우기만 하면 되는 것과 같아요. 개발 속도는 당연히 빨라지고 산업 전체의 혁신도 엄청나게 가속화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법이 단순히 뭔가를 규제하는 걸 넘어서 더 큰 그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 법은요, 규제기관이 식약처에 아주 강력한 힘을 실어줬습니다. 어떤 제품이 사회나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정부에 이거 빨리 건강보험 적용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식적인 산업협회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통제만 하는 법이 아니라 산업 자체를 키우는 법인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기술의 특성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규제와 산업 육성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맞추려는 한국의 이 새로운 도전. 과연 이게 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의 글로벌 표준, 즉 미래의 청사진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